3번 시작할게. 만약 우리가 취한다면 말 그대로 이런 가정을, 미국 법정 시스템에 있는 가정을, 자, 이게 어떤 가정인가를 대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대절을 보면 이게 완문이거든? 그래서 대 뒤에 완문이 오면 명사절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식어니까 빠진다 보고, 명사 뒤에 명사절이 오는 동격절이라고 보면 돼. 자, 어떤 가정이냐? 어떤 사람은 무죄이다. 유죄라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거든.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렇다면 이전의 가능성, 한 용의자가, 이거 동명사 앞에 오는 의미상 주어야, 한 용의자가 유죄가 될 가능성은 0이 된다. 뭐 그렇겠지.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무죄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증거든 간에 얼마나 incriminating이 좀 더 직접적인 단어야. 무엇을 범죄화하다거든. 그래서 아무리 유죄화하는 이게 유죄다라고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있더라도 이 증거들은 yield가 뜻이 많은데 여기서 generate로 보자.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후의 가능성을 0 이상으로. 그래서 0이었던 죄수에게, 용의자에게, 그러니까 원래 용의자가 0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0이라면 사후에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0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 왜 그러냐? 바로 나오지. 너가 항상 곱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로에 의해. 그러니까 0 곱하기 아무리 좋은 증거가 나와서 100이 되더라도 여전히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논리가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1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별로 이렇게 공감되는 논리는 아니야. 사실 증거가 나오면 이거 곱셈이 아니라 덧셈을 해야 되지 않나? 0이었던 유죄의 증거에서 증거가 하나 나오면 플러스 1, 증거가 2개 나오면 플러스 2 해야 되겠다. 덧셈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는 이걸 곱셈으로 봐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무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좀 잘못된 논리인 것 같겠지만 어쨌든 1번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자 2번에서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줘. 더 합리적인 방법, 이전의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용의자의 innocence, 무죄임을, 용의자의 무죄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이제 둘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완전 0이다라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다. 누군가를 똑같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 likely가 형용사로 쓰였어. 가능성이 있는. 인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즉 0이 아니라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보자는 거야. 자, 이제 예시가 바로 나와.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거기 때문에 2번을 주제문으로 삼으면 되고, 자 따라서 만약 나오면 예시기 때문에 더더욱 2번이 주제인 게 확실하겠지. 용의자가 captured 하면 될 것 같은데, 체포되었다면 10만 명의 도시에서, 그래가지고 형사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믿을 만한 이유, 무슨 이유? 피의자, 가해자가 이 도시의 주민이라는 거를 믿을 만한 이유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전의 가능성, 자 또 나왔어. 동명사 앞에 오는 의미상주. 이 용의자가 유죄일 사전 가능성은 아직 조사하기 전 10만 분의 1이다. 그러니까 0은 일단 아니라는 거야. 가능성이 없는 건 어딨어. 가능성이 있지. 10만 분의 1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 0 곱하기 0이 되는 사건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증거가 이 인구를 좁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른다. 어떠한
신호가 없다고 강제화된 엔트리, 강제화된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용의자는 한 명이 되어만 한다. 50명 중에 한 명. 어떤 이 시설에 접근권을 가진. 그래서 이제 10만 명 중에서 계속 좁히는 거야. 10만 명 중에 이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 50명. 이 50명 중에 뭐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 10명. 뭐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0이 되면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이게 낫다라는 걸 주장하는 글이었어. 4번 과거분사지. 비교될 때라고 우리가 직역하면 돼. 다른 동물들과 비교될 때 인간은 가지고 있다. 보통 장기간의 어른 이전의 존재를, 즉 어른이라 하면 이제 20대고 20년이라는 긴 어른 이전의 시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주어야 터무니없는 말이, 그리고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뭐는 터무니없는 말이냐?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다라고. 고통의 기간을, 즉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쓰잘데기 없는 기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잖아. 무력한 기간이야 20년이라는 게. 이런 인간의 무력함, 이 무력한 인간,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인간, 아주 쓰잘데기 없는, 여기서는 suffering이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쓸데없는 시간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그럼 뭐가 맞는 말이냐 해가지고 instead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지. 많은 증거가 보여준다. suggest가 사물 주어 뒤에서는 보여주다 하면 자연스러워. 진화가 주었다고 우리에게 10대 시절을 꽤 합당한 이유로. 자, 이유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 20년이라는 기간 충분한 좋은 이유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10대 기간들은 이거 사람 아니야, 기간이야. 돕는다 우리를 성공하도록 개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화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건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말 안 했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어. 이것은 기간이다. 어떤 기간이냐? 우리가 play a little, live a little, grow up a little. 이 포인트는 little이야. 조금씩 놀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이 조금씩이라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인데 좀 추상적이야. 뒤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때때로 우리는 받는다. 목적어 있지만 수동인 거 기억해야 돼. 아이오가 빠진 수동이야. 인상을 받는다. 어떤 인상? 얘도 동격이야. 대 뒤에 완문 와가지고 명사절이거든. 동격절. 청소년기가 시기라는 인상을 받는다. 극도의 위험과 스트레스로 채워진. 근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좀 있으면 뒤집어. 분명히 아무것도 리스크 없이 오진 않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부터가 시작이야. 슈드 나오면서 이제 막 시그널이 막 넘쳐나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팩트를 보는 시야를 해가지고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10대라는 것은 독특한 기회이다. 실험을 할 세상,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래서 10대 시절이 좀 전에 얘기했던 어디 갔어? 우리가 개인으로서, 즉 성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지. 실험 기간, 좀 망쳐도 되는 기간, 좀 실수해도 되는 기간. 정리됐지? 상황들은 어쩌면 매우 진지해질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이것도 한번 또 양보했다가 다시 뒤집는 거야. 거의 우리의 10대 행동들은 장기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나이 든 때에 대한, 즉 10대 했던 행동들은 웬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때때로 걱정한다. 우리가 만든다고 10대들을 너무 놀라게 되도록, 무섭게 되도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결국 인생은 생을 위한 거 아니겠는가? 뒤에 거는 이제 약간 넋두리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계열의 내용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무책임 했어도 됐는데 10대 때 좀 마음껏 시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해봤어야 했는데 점점점 이런 맥락이야. 그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그래서 주제는 아주 간단한 생각보다는 쉬운 내용이었어.